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숫자 부풀리기를 했던 선관위의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전투표 현장에서 참관인단이 계수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숫자 계속해서 부풀리기를 하고 조작질을 하니 그 증거를 참관인들이 공개를 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새벽 3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가 붙어있는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뜯어내고 투표지를 마구 쏟아넣었던 그 충격적인 영상도 우리는 보았지요.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관위 앞에서 잡혔던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 또 CCTV를 가렸던 중앙선관위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가짜 투표에 신권처럼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지들, 색이 다른 투표지들,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했던 수십 개의 투표함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에이.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폭탄 발언,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당장 선거인 명부와 서버 압수하십시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베스트 유조가 황교안 전 대표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황교안 폭탄 발언, 선관위 박살낸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황교안, 중국 안보에 캐나다가 중요할까 아니면 한국이 더 중요할까? 미국의 유력 조간인 워싱턴 포스트지는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나 라는 제하에 4월 10일자 기사를 통해 캐나다 정보기관인 CSIS 1급 비밀정보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정보보고서의 결론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 비밀스럽고도 기만적인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캐나다인들을 비밀 공작으로 속여가며 선거를 조작했다는 기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기관, 캐나다 거주, 중국 교민, 중국어 뉴스 매체를 활용하여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중국의 이익에 기여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후보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인 또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밀 해제된 정보 보고 요약본에는 중국 정부 대리인이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 유학생들에게조차 위조 서류를 제공하며 투표하게 하고 투표하지 않을 경우 중국 영사관은 유학생 비자 취소 또는 중국 내 유학생 가족 처벌로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캐나다 내정에 간섭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엊그제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당대표가 유세 중에 현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왜 중국의
집적거리나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된다라고 언급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중국 안보에 캐나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더 중요합니까?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만 2차례 개입하고 우리나라 총선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는 도중 중국어 구사가 유창한 것으로 알려진 모 당 대표가 새삼 떠오릅니다.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컷오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 당 대표가 보수의 악성 정량이라고 비난했던 발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지난번 해외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력, 공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말입니다. 우리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일간베스트 유저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이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폭탄 발언의 핵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고 또한 연일 부정선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팩트를 쏟아내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의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첫째, 중국이 최근 영국과 캐나다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되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둘째,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국 유학생들에게 가짜 서류를 주고 투표할 것을 종료.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 처벌. 한국에도 현재 조선족 중국인 및 중국 유학생 약 100만 명 추정됨. 같은 방식을 썼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황교안 전 대표가 폭탄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셋째, 영국에서는 중국 해킹 단체에 의해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어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 10년간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선관위 서버는 비밀번호 1234로 해놓고 문 열어놓고 기다렸으니 당연히 이번 총선거 털렸다고 봐야 할 것이고, 중요한 건 한국 서버에는 유권자 이름, 주소 등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를 했는지도 온라인 명부로 기록하므로 투표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절대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이번 40 총선에서 광주에서 남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투표가 가능함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말대로 중국이 머나먼 영국, 캐나다 선거에도 개입하는데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한민국의 열린 선거를 그냥 넘겼을까요? 북한과 중국이 모조리겠습니까? 선거만 조작할 수 있으면 한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볐다라는 이야기를 황교안 전 대표가 폭탄 발언으로 선관위를 박살낸 겁니다. 결론을 짓자면 캐나다도 영국도 털어버린 중국이 이번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황교안 전 대표가 역설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당장 황교안 전 대표 말대로 선거인 명부와 서버 압수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장 행하십시오.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본투표, 즉 당일 투표 날에는 두 번째 사진의 저 헝겊 자루 투표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일하게 플라스틱 통 하나로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오직 중앙선관위만이 압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가 선거 시에 투표한 만큼은 보안성 면에서 우리나라 사전투표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투표함 관리는 아프리카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계 굴지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 사전투표함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통탄할 만합니다. 자, 그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봉인지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이 사전투표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서 KBS도 중앙선관위를 박살을 냈었지요. 자, 일간베스트 유저가 강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당장 이번 40 총선거 선거인 명부와 서버 당장 압수하십시오. 제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